규는 어그러짐, 어긋남이고, 상체는 이제 불이어서 리께이고, 하체는 이제 연못이에요. 그래서 택계인데, 불은 위로 가고, 그 연못의 물은 아래로 가는 성질이 있어서 서로 가는 방향이 어긋난다. 그래서 이 화와 택으로 이루어진 개는 어긋남의 뜻을 갖는다. 이제 이렇게 정의가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어긋난다는 거는 어긋나는 거는 이제 뭔가 깨져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 얘네가 틈이 생기고 그래서 둘로 갈라지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는 어긋난다 뭐 이런 표현도 쓰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인 줄 알았는 이런 상태가 우리가 조화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말로는 조화가 깨어져서 뭔가 갈라진 이런 거죠. 불화가 생겼다. 이런 상황을 이제 의미를 해요. 이제 괴사를 먼저 한번 볼게요. 괴사는 규, 소사, 길. 규는 소사, 작은 일은 길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괴사가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우리 그 흔하게 보아오던 뭐 형이나 정이나 이런 말들이 지금 없어요. 그 다음에 어긋나고 불하다 이러면 우리 일단 안 좋잖아요. 그런데 뭐 다른 설명도 없이 이건 그냥 길하다고. 물론 이제 소사이긴 하지만 길하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이게 왜 길할까? 그래서 이제, 뭔가 불화에 좀 다른 의미가 있나 보다. 반전에 보면요. 그러니까 천지가 나누어져도 하는 일은 같고, 남녀가 나누어져도 그 뜻이 통하며, 만물이 나누어져도 무리를 이룬다. 뭐 이런 설명이 있어요. 천지가 나누어져도 하는 일이 같다. 이걸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거기 나와 있는 한자예요. 천지규. 그러니까 천지가 나누어지고 이 기사동냐. 그 일은 같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천의 설명도 그렇고 다른 설명들도 보면 이 동 때문에 이제 많은 설명들을 해요. 어떤 동일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일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두 수준의 동일성이 지금 이 문장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천지규가 의미하는 어떤 동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천지규라는 것은 하늘과 땅에 나누어졌다. 이 얘기는 하늘과 땅은 같지 않다는 거죠. 또 이거는 다른 의미로 보면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란 이야기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이른바 말하는 서양의 논리학에서 말하는 동일률이죠. 동일률과 배반율 이런 건데 하늘은 땅일 수 없고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딱 보면 느끼는 동일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직관적 동일성이에요. 나눔, 갈라짐 이런 것 속에 이미 어떤 동일성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기사동이라고 하는 또 동일성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천은 앞에서 말했던 이 동일성과는 좀 다른 동일성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음양의 운동하고 연관이 되고요. 그런 운동을 통해서 우주의 지속을 이끌고 있는 그런 일을 똑같이 한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이 둘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동일성이죠. 그러니까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라는 동일성과 그 다음에 수준을 좀 달리하면 얘네가 뭐 다르니 같지라고 말하는 운동성의 차원에서의 또 이제 동일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는 다른 것 같았는데 저 수준에 가면 같아지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과 수준을 달리하면 같음과 다름이 양상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Q의 키워드는 사실은 그러니까 어긋남이라고 하는 건 다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같음과 다름이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음 속에는 다름이 있고요. 다름 속에는 같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일정한 어떤 수준의 인식을 보통 하면서 살잖아요. 그 수준에서 별 문제가 없다. 이러면 그냥 얘네가 다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되게 안정감을 느끼는 어떤 순간들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어떤 조화로운 줄 알았는데 거기에 어떤 틈이 생기고, 틈이 생기면 이제 뭔가 다름이 부각이 되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인 줄 알았는데, 다르네?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어긋났네? 이런 게 이제 부각이 될 때. 그럴 때,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혼란스러운 인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혼란스러운 인식이야말로 사실은 동일성의 수준을 좀 이동할 때가 된 거죠.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다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또 뭔가 새로운 동일성들을 막 찾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때를 변화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 인식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그 변화를 느끼는 그 감지하는 정도가 이제 매번 똑같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변화를 크게 인지할 때, 그럴 때야말로 바로 뭐냐면, 우리의 어떤 그 사고의 수준이 한번 이동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이거를 빨리 이동을 못하면, 이제 우리는 계속 혼란스러움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역이 어떤 인식 도구라면 바로 이제 이런 여러 수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해주고 그래서 빨리빨리 이동을 할 이런 어떤 그 훈련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전에서 규의 때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일상의 수준으로 갖고 오면요. 우리가 불화가 생겼다. 이거는 다른 의미로 보면요. 감성적으로는 이걸 고립감이라고 느껴요. 그죠? 어긋났다 이러면 어긋나는데 딱 둘만 어긋나는 거라기보다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라고 느꼈던 어떤 세상에서 내가 다르다고 뭔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사실 나는 그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때 갖게 되는 게 어떤 고립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떤 개체로서의 감수성들이 확 솟아오르죠. 나는 뭐지? 쟤는 뭐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확 솟아오를 때가 이런 어떤 세계와의 어떤 조화가 깨지는 순간이고, 이러면서 원래 그렇게 우리가 막 개체로서 살아가지는 않는데, 역시, 쟤하고 나는 뭐가 안 돼. 이런 식의 어떤 그 개체로서의 감수성들이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죠. 다시 어떤 그 세계성을 찾는다던가 조화의 평형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지 사실 내가 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데로 다시 들어갈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소사를 지금 작은 일이라 그랬는데요. 작은 일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런 개체적인 감수성 수준의 일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닐까. 원래 이제 그 모든 그 생물들 사실 군체로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어떤 군체로서 뭐를 할 수는 지금 없는 거죠. 떨어져 나왔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사가 이런 어떤 그 개체성이 굉장히 부각될 때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럴 때야말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습관들을 깨고, 왜냐면 그 습관으로 좀 뭐가 안 돼가지고 지금 떨어져 나온 거니까 그 변화를 이제 모색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긋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 그것은 창조의 시간들이 되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조화라고 하는 것은 늘 불화와 조화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불화의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창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순간들이고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규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효사를 보면요. 일단 효사는요, 이 괴 전체가 일단 어긋난 괴이기 때문에 일단 어긋난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어긋났는지는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비유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다른 데서보다 훨씬 화려한 수사법이 동원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긋나다 보니까 정언관계가 좀 중요해요. 그러면 이 정응이라고 하는 것은 정응의 어떤 그 상대, 각 효의 그 상대 있잖아요. 그 상대는 다시 돌아갈 어떤 세상. 이런 걸로 보면, 그러니까 뭐 공동체 같은 이런 걸로 보면 이제 해석이 조금 더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는 거를 이제 초구를 갖고 한번 볼게요. 자, 초구, 회망, 후회가 없어진다. 상마, 말을 잃었습니다. 말을 잃고, 물축자복,
이제 그러니까 쫓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오니 견악인. 나쁜 사람을 만나면 무고, 허물이 없다. 일단 회망은 후회가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상마, 몰축, 자복. 이거를 후회가 있다가 없어지는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이제 말을 잃었는데 그럼 말이 뭔가? 그러니까 이제 말을 구사로 해석을 하고 말과 어긋났다가 다시 합친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저희가 몇 번 곱씹어 보니까 이찬의 해석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냐면 규계가 현재 후회가 생기는 것이 지금 어긋나서 후회가 생긴 건데요. 이 어긋남은 기본적으로 이제 규계에서 어긋났다는 건 정언관계에서 생기는데 지금 아까 구사를 이야기를 했던 것은 초요하고 얘가 원래 상응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육사였으면 정응이었겠죠. 그런 자리에 있는데 초구가 양인데 구사도 양이죠. 그러니까 얘네는 사실은 정응관계가 아니면 애초에 달라서 이거는 어긋날 관계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후에는 구사랑 어긋나서 생겼던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후회가 처음에 생겼던 건 어쨌든 얘가 규계니까 뭐에서 생긴지는 모르지만 후회가 있고 이 그 후회하는 상황을 그냥 상마로 본 것 같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는 성질이고 그래서 양의 성질과 통해요. 그래서 말은 양의 가는 성질이니까 초요가 가지고 있는 자질인 양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다면 상마는 이 초요가 가지고 있는 양의 성질이 발휘가 못 되는 상황.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어떤 그 어긋남의 상실감을 나타낸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물축 자복은 그러면 뭔가 이렇게 그 후회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물축 자복의 뜻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돌아온다는 건데 이 돌아오는 것은 이제 그 초요가 그 뭐지 말이 만약에 돌아온다면 구사하고 연관은 되는데 엄밀히는 초요가 잃어버린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그런 양의 성질을 지금 회복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구가 지금 같이 할 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같이 할 리는 이제 그 자기와 같은 양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사하고 힘을 합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초구는 자기가 떨어져 나온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급하게 굴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초구가 힘을 합칠 상대는 구사고요. 근데 구사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정응이 없기 때문에 홀로 어긋난 처지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손을 내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저절로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마치 이제 탈당을 해서 어떤 그 둘이서 탈당을 했는데 각자의 당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제3당을 새로 만드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견악인이 있는데요. 이것도 좀 그 해석이 좀 분분한데 일단 악인은요. 뭐 나쁜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자기한테 나쁘니까 자기와 뜻이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제 견은 만나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허물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내치지 말고 함께 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물론 그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까 말한 구사인지 아닌지는 좀 불명확해요. 그러니까 구사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구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구사가 이제 같은 양의 성질이긴 하지만 예전에 싫어했던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그 사람과 힘을 합쳐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제 만약에 뭐 구사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구사하고도 힘을 합치고 플러스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하고도 일단 만나야지 그 화가 없다. 뭐 화가 없다는 걸 보니까 아마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 권력자거나 그런데 이제 내가 싫다고 이제 그냥 뭘 안 만나거나 이러면 위험할 수도 있다. 아마 이런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9위를 가볼게요.
자, 구이는 우주, 우황, 임금을 골목에서 만나면 무구, 허물이 없다. 일단 지금 전체 효들에서요. 초구랑 구사는 정응이 아니고 나머지 두 쌍은 정응이에요. 그래서 구이는요. 유고하고 정응이에요.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유고의 군주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우는 그 비공식적 만남으로 해석을 이 춘추자전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는 이제 공식적인 뭐라 그러지? 그 조회 같은 데서 보는 게 아니고 비공식적 만남이죠. 은밀한 만남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항은 골목길이에요. 자, 여기에서 골목길이 의미하는 것은 이거는 뒷길이죠, 뒷길. 예, 군주가 다니는 길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군주가 늘 다니는 길에서 만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뭔가 뒷길에서 만나는 거죠. 막 은밀하게 막 스물스물 막 솟아오르죠. 그러니까 우주 우항은 지금 그 뭐지 다시 그러니까 만나야 된다는 거죠. 우가 있으니까 만나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그게 정상적인 통로로는 불가능하겠죠. 떨어져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항이라고 하는 어떤 우회로를 찾아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잘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허물이 없다고만 했지. 그래서 잘 될 거다. 뭐 이렇게 길하다. 이렇게는 이제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소상전이 재밌는 건요. 소상전은 여기 이제 각 효도를 다시 설명해 놓은 어떤 해설서인데 거기에서 도를 잃지 마라 또는 뭐 도를 잃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유학자들이 야 뒷길에서 만났지만 이건 도를 잃은 게 아니야라고 또 엄청나게 쫙 설명을 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 뒷길에서 만나는 게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올바른 길이 아니고 뒷거래일 수 있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남이 하면 그 뒷거래고 내가 하면 정도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천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를 이제 변통이라고 말을 해요. 주역을 배운 사람은 이런 변통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주역 배운 분입니다. 변통하실 줄 아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변통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사술, 그러니까 나쁜 술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뒤에서 만나긴 하는데 나쁜 술수는 아니려면 누가 봐도 나쁜 술수가 아니려면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석을 한 방식은 이때 주라고 하는 거 이제 군주고요. 군주라고 하는 건 어떤 공동체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구이가 그 주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처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초구는 그곳으로 다시 안 가도 되지만 지금 구이는 그곳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긋났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뀌지 않고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방식 그대로 합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죠. 구이가 태도가 바뀌던 또는 그전에 살던 방식과 뭐가 바뀌던 뭔가 다른 걸 보여주어서 공동체가 얘가 뭔가 이런 면도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또는 공동체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거는 예전에 얘를 잘못 봤구나. 이런 이제 반성을 하거나 이런 어떤 기회를 주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지 사실은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회로라고 하는 골목길은 아마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목길은 익숙하지 않은 길, 늘 다니던 길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몰랐던 길이죠. 그럼에도 그것을 찾아야지 우주를 할 수 있는 것인 거죠. 여기서도 역시 기회 어긋남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예전 그 방식 그대로는 갈 수가 없다. 이것 또한 창조의 방식이어야 한다. 이런 것을 이제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3요. 6.3, 견여에. 일단 견은 조금 저 뒤에까지 걸려요. 여에, 수레가 끌리고, 기우체, 소가 가로막으며, 기인,
천차비. 그 사람이 머리가 깎이고, 자, 또, 의, 코가 베임을 여기까지 걸려요. 앞으로 돌아가서 보니, 무초유종, 처음은 없고 끝이 있다. 일단 얘는 끌다는 거고요. 체는 이제 멈추다, 막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얘는요, 그러니까 이제 소가 있고, 소가 끄는 지금 수레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수레는 뒤로 끌리고요. 얘도 앞으로 가야 되는데, 기우체, 이거는 소가 이제 가다가 멈춘 거예요. 소도 가야 되는데 멈췄어요. 그러니까 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딱 정관사 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할 때 지금 수레가 나왔었죠. 기우니까 그 수레를 끌던 소인 거죠. 그냥 아무 소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기인도. 그럼 뭐가 되죠? 그 소가 끌던 수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게 하나의 설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수레와 소, 사람.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얘네가 가다가 이제 뭐 하여튼 넘어진 거죠. 뭐 때문에 이제 수레는 뒤로 끌리고 소도 앞으로 못 가고 그러니까 그 위에 타고 있던 사람은 뭐 떨어지거나 해가지고 지금 뭔가 좀 막 상처를 입은 거죠. 이런 설정인 거예요. 그러면 견은 뭐냐면 견은 이제 보다인데 이건 누가 보냐면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그런 상황을 보는 듯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632 위치가 뭐냐면 양들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632 위로 94, 아래 92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 92가 수레를 뒤로 잡아당기고요. 위에 94가 이제 소를 멈추게 하는 것과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63은 자신이 그 수레에 탔다가 떨어져서 상처 입은 사람과 비슷하구나라고 스스로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이제 견자가 저 뒤에 가서 한 번 더 나오는데 이거는 자기가 이런 상황을 알아차린 것.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불화하고 있는지 이렇게 괴로운지 이 이유를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무초유정은요. 다른 설명 없잖아요. 처음은 없고 끝은 있다. 이 얘기는 보통 유종은 다르게 보기도 하지만 끝이 있다는 건 뭔가 이제 끝이 좋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불화를 계속 겪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런 상황이었구나 하고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좋은 결말이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무초유정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왜 불화를 겪었냐면 두 양 때문에 지금 겪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3은 음이에요. 그런데 양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63도 자기가 막 가려고 하는 게 되게 큰 거죠. 능력은 없는데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양의 성질이 강한 주변 양들과 같이 어울리고 이들에게 휘둘린 거죠. 내가 거기에 휩쓸렸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지금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사요. 구사, 규호. 어긋남에 이제 호는 이제 고립됐다. 외롭다. 우원부. 원부, 뜻이 맞는 남편을 만나서, 교부. 여기서는 교를 서로라 그랬네요. 그죠? 서로 믿으니. 또는 뭐 믿음을 가지고 사귀니. 뭐 이런 거겠죠? 려무구.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다. 자, 구사는 아까 초구에서 보던 관계랑 똑같이 구사는 정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립된 상황인 거죠. 그리고 돌아갈 것도 없어요. 그런데 초구는 시작이었는데 구사는 이제 꽤 진행이 된 상황이니까 고립감이 더 심해요. 그래서 규호라고 했고요. 원부의 부는 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뜻이 맞는 양으로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초구가 이제 원부가 되죠. 그래서 초구를 만나서 그러니까 이 구사가 뭔가 자기의 고립감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초구와 만나는 거죠. 초구가 구사를 만나는 것과 비슷하게. 그런데
초구하고 비슷하지만 이게 상체니까 어긋남이 더 심할 거고요. 그래서 초구보다는 훨씬 더 위태로운 거죠. 그러고 이런 경우에 자기가 처한 고립감이 심할수록 뜻이 맞는 사람, 이 사람 말고는 지금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그죠? 뜻이 맞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이제 믿음을 갖게 되겠죠. 또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이 교부할 때의 부자가 이제 믿음인데 이 효사에서 나오면요. 소상전에서 보통 지행이라는 설명이 붙어요. 그러니까 뜻이 행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뜻이 행해진다는 건요. 이게 만약에 이제 혈연 관계에서는 이런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뜻이 행해진다 이러면 이거는 혈연 관계가 아닌 어떤 그 사회적 관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관계가 아닐 때 갖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믿음 아니면 그냥 깨져버리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구사는 이제 그 자기가 그 역시 초구처럼 뜻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지금 중요하죠. 그다음에 유고요. 자, 유고 회망 후회가 없어지니 벌종 벌은 그 기자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종친이 친족이 서부 서는 깨물다죠. 살을 깨물면 가는 데 있어서 하부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이거 반어법이죠. 허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가도 괜찮다는 뜻이죠. 자, 6호는요. 6호도 물론 지금 현재 그 어긋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6호 자체가 지도자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공동체를 대표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종친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보아서 6호의 어긋남은 이거는 자기 혼자만 어떤 그 떨어져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그 공동체 전체가 지금 분열된 상태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공동체 화합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후회는 있겠지만 지금 여기 규기의 특징은 전부 다 그 후회를 어쨌든 넘어갈 방법은 지금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 방법이 벌종서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벌종의 종은 친족이니까 좀 가까운 사람인 거고요. 서부는 우리 이거 활해서학계에서 나왔던 거 기억나죠? 막 깨무는데 딱딱한 뼈가 들어있는 것도 깨물고 막 이러는데 그 서부는 말랑말랑한 살을 깨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물기가 쉽고요. 그리고 또 깨물면 어떻죠? 그때 왜 코가 이렇게 쏙 들어갈 정도로 깊게 살을 깨물게 되면 이렇게 코가 쏙 들어갈 정도로 깊게 깨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부가 쉬우면서도 깊게 한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당시에 관용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벌종은 물론 성은 관계에 있는 구이예요. 그러니까 유고는요, 음으로 중의 자리에 있고요. 구이는 양으로 중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둘 다 현명한 자들이고요. 유고는 특히 부드럽고 잘 화합시킬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이는 또 양이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는 정도가 깊고 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고와 이제 그 구이의 어떤 화합 이런 것들은 꽤 잘 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고가 자기가 처한 공동체가 지금 분열이 일어났다. 이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그 기종 서부하는 거죠. 벌종 서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정을 잘 이해하고 깊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협력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상구의 어긋남으로 가볼게요. 상구도 어렵습니다. 상구, 규호, 어긋남에 또 고립됐어요. 외로워서. 견 또 나오죠. 요 견은요, 그 다음 것까지 연결이 돼요. 견, 시, 부도, 돼지가, 시가 이제 돼지가, 부도, 진흙을 짊어진 것과 제휘 일거. 쟤는 실다예요. 여기서는 실리다네요. 실리다. 귀신이 일거, 한술에.
실려 있음을 앞으로 가서 본다. 이제 상구가 이렇게 본 거죠, 자기를. 선장지호. 먼저 장은 당기는 거죠. 그래서 호는 이제 활이고요. 활줄을 당겼다가 이거 설로 안 읽고 열로 안 읽고 탈이라 그런다 그랬죠. 후탈지호. 뒤에 활줄을 풀어 놓으니 비구 혼구. 도적이 아니라 혼구이다. 그러니까는 혼이 날 자이다. 왕우 가서 비를 만나면 즉 길하다. 이렇게 괴의 끝이죠. 그래서 이제 고립된 정도가 아주 심한 거예요. 괴의 끝이니까. 그리고 이제 6.3 효사하고 비슷하게 상구도 자신의 처지가 이렇다 이렇게 좀 견자를 써가지고 좀 뭐라 하는 거죠. 그래서 견시부도 제기 읽어야 이렇게 이제 혼자 말하는 거예요. 자, 시는 돼지고요. 부도의 도는 진흙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흙을 뒤집어 쓴 모습이 이제 부도고요. 그러니까 이 시부도는 뭐냐면 돼지가 진흙을 뒤집어 썼다 이러면 뭐죠?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 자기와 불화하고 있는 상대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죄기 일거는 이제 수레에 귀신이 이제 한 수레 있어. 가득 차 있어. 한 수레 이러니까 그죠?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한 트럭 있어 이러죠. 그래서 표현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잔뜩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은 뭐 그냥 많은 해석들을 하지는 않는데 그냥 약간 환각 비슷한 거. 마치 그렇게 볼 정도로 엄청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어떤 정신 상태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상구는 육상과 이제 정응이라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 괴의 끝이어서 아마 그것도 꽤 오래됐고, 그러고 이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가 계속 쌓였겠죠. 그러니까 돌아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기가 더럽다고 여겼구나. 이렇게 내가 그 이유를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진짜 귀신이 가득 있어. 저긴 사람 살 곳이 아니야. 귀신들만 사는 곳이야. 이러면서 내가 미움이 가득했구나. 이런 걸 이제 알아차렸다는 게 견이에요. 선장지호, 후탈지호. 이거는 이제 선장지호는 그 미움이 가득한 상태였겠죠. 그래서 쏘려고 당겼던 거예요. 그런데 후탈지호. 이제는 그게 아니었구나. 자각하면 이제 내려놓겠죠. 또 비구홍구도 도적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라고 생각을 했다가 혼구는 이제 혼이 날 자는 친애하는 곳이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원수라고 의심을 했다가 내가 친애할 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상구가 갖는 극단적 고립감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 고립감 이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큰 고립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 자체도 그 말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내 생각 속에서 계속 부풀어 올랐구나. 그리고 일단은 그것을 내가 자각하고 그것을 풀어내는 것, 이것만이 다음을 기약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것만 풀면 왕우 갈 수 있고요. 돌아갈 수 있고요.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거죠. 비는 뭐죠? 음양이 조화를 이룬 상태가 비예요. 그래서 가서 다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규, 소사길, 소구, 회망, 상마, 물축, 자보, 견, 악인, 무구, 고이, 우주, 우왕, 무구, 6.3, 견여의 기우체, 기인, 천차의, 무초유종, 부사, 규고, 우원부, 교부, 려무부, 유고, 회망, 벌정서부, 왕하구, 상구, 규고, 견시부도, 죄기일도, 선장지고, 후탈지고, 비구, 혼구.
왕우우 즉길.